병 이름에 포진이 들어가서인지 단순 포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상 포진이랑 똑같은 거냐고 걱정하시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같은 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친척관계 같은 질환이기는 하지만요. 단순 포진은 대상 포진이랑 다르게 심한 신경통을 후유증으로 남기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입니다. 입술 주변에 생기는 단순 포진을 입술 포진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은 입술 포진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피부 질환인데요. 아랫입술 가쪽 3분의 1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피부가 먼저 빨갛게 되고 그 안에 작은 물집들이 모여있게 되어서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재발 빈도는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발되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피부 병변이 생기기 조금 전부터요. 통증이나 타는 듯한 자결감, 가려움, 저릿저릿하고 얼얼한 느낌 같은 증상들이 그 자리에 생기는 경우도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부가 빨갛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빨갛고 작게 점점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게 작은 물집들로 변하고 그 물집들이 시간이 지나면 딱지나 패인 궤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아물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입술 포진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피부 병변입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어린이 때 처음 감염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처음 감염될 때 바이러스가 피부나 점막 세포에 들어가서 수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그 부위에 닿아 있는 신경 끄트머리로 들어가서 신경을 타고 신경절까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신경절은 신경세포들의 세포핵이 모여있는 부분인데요. 바이러스가 이 세포핵 안에 유전자 상태로 변해서 들어가고 평생 동안 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피부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없앤 후에도 신경절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계속 몸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입술 포진에서는 바이러스가 주로 3차 신경절에 잠복해 있습니다. 3차 신경절은 말 그대로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의 신경절입니다. 3차 신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로 얼굴에 감각이 느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면역세포들이 감염된 신경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면역세포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신경을 타고 피부 쪽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세포에서도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피부 세포들이 터져서 죽게 되고요. 바이러스를 없애려는 면역 반응도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부 세포들이 같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세포들이 죽다 보니까 죽은 자리에 틈새가 생기고 물이 차서 잔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신경에 손상이 생기니까요. 피부에 실제로 뭐가 닿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저리거나 가려운 감각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완치가 되지 않으니까요. 접촉을 통해서 옮는 바이러스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뽀뽀를 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수저, 컵, 수건, 립밤 같이 입에 닿는 물건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입술 포진이 보일 때는 누구나 조심을 하시는데요.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약하게 재활성화되면 피부 병변인 입술 포진은 안 생기면서 바이러스만 만들어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병변이 없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접촉을 피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도 옮길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손가락을 입으로 빨거나 입술 포진이 있는 부위에 뭘 바르거나 하시면서 손가락에도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이 입술 포진이 있는 부위에 접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입술 포진 부위에 약을 바를 때도 맨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면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접촉을 하셨다면 바이러스가 피부 틈새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물과 비누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재활성화를 유발하는 요인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컨디션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햇빛을 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고 입술 주변 보습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 시술이나 치과 시술을 받으실 때는 예방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 포진이 생겼던 적이 있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입술 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대상 포진의 경우와 다르게 치료를 안 한다고 심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요. 심하게 생기지 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라시클로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드셔서 치료를 하시면요, 피부 병변이 덜 생기고 빨리 낫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불편한 느낌들도 빨리 없어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간도 줄여주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를 하기로 정하셨다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변이 생기기 전에 저릿저릿하거나 가려운 느낌같이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자마자 시작하시면 가장 좋고요. 늦어도 작은 물집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적어도 피부가 빨갛기만 할 때 정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이러스가 피부를 본격적으로 손상시키기 전에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야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약 성분은 나중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몸이 탈수되면 소변량이 줄어서 약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세균 감염 같은 합병증을 줄이고 빨리 낫기 위해서 나을 때까지 병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피부 질환들에서는 바르는 약을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인데요. 입술 포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 성분인 아시클로버 성분의 크림이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이라서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먹는 약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먹는 항바이러스제는 입술 포진 기간을 3일 정도 빨리 낫게 줄여주는데요. 바르는 항바이러스제는 0.5일 정도밖에 못 줄여서요. 입술 포진에서는 먹는 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